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강의는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영리 법인의 회계랑 세무에 대해서, 그리고 비영리 법인이 수익 사업을 할 때 회계랑 세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회계법인의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 11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 두 번째는 세무일정, 세 번째는 정빙의 종류, 네 번째는 거래정빙과 거래정빙 수치 여부, 다섯 번째는 거래정빙 관리, 여섯 번째는 회계 기초 개념, 일곱 번째는 재무상태표 및 재무상태표의 개정 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손익계산서 구조와 매출원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열 번째로 우리 법인세 세무조정에 대해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마지막 11번째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이제 비영리 법인입니다. 자,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정관에 정한 고유목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유 목적만 영위하는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회계상으로는 기본 단식부기에서 단체가 보유한 자산의 현황을 나타내는 자산현황표와 단체의 수익과 지출을 집계한 수지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무상으로는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즉 원천세 신고만 할 뿐이지 영리법인과 같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과 달리 영리법인은 회계상으로 수익과 지출을 복식부기에 의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세무상으로는 인건비 원천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의 자산 현황을 나타내는 자산 현황표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해당하고, 비영리 단체의 수지계산서, 즉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표가 영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산현황표와 재무상태표, 또 수지계산서와 손익계산서는 작성 원리, 단식부기냐 복식부기냐 이러한 차이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는 고유목적 사업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가지고 고유목적에 사용하게 됩니다. 비영리단체가 이렇게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반납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영리단체, 즉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한 지붕 안에, 쉽게 말하면 한 지붕 안에 이렇게 두 개의 가정이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고유목적을 하는 고유목적 사업의 가족과 수익사업을 하는 수익사업 가족, 이렇게 두 가족이로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실무에서는 이 두 가족이 완전 별개라고 생각하여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고유목적과 수익사업 회계로 각각 구분해서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발생 비용을 고유목적 비용인지 수익사업 비용인지 또는 발생하는 수익이 고유목적 수입인지 수익사업 수익인지를 구분하여 각각 고유목적 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작성하여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한 지붕 밑에 두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이 서로 여러 가지 회계가 섞이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별개로 각각 구분 기장해야 된다는 거, 그걸 이제 구분 기장이라고 합니다. 구분 기장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구분 기장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한 지붕이다 보니까 이 각각 구분 기장된 회계가 결국은 합쳐져야 된다는 거, 외부에 이제 우리 비영리에 수익 사업하는 비영리에 어떤 그 경영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에 이제 나타낼 때는 목적 사업 회계와 수익 사업 회계가 통합이 된 하나의 회계가 이제 최종적으로 공시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익 사업 쪽은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부가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또 고유목적 사업 쪽은 수익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나 동일하게 직원에 대한 인건비, 즉 원천세 신고만 하면 되고, 이를 원천세 신고 이외에 부가세나 법인세는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연 결산 시에는 고유 목적 사업 회계와 수익 사업 회계를 통합 보고해야 합니다. 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고유 목적 사업 회계와 수익 사업 회계를 달리 하다 보면 연말에 가서 통합을 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해당표와 재무상태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작성 원리도 그렇고 양식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지계산서와 손익계산서도 역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양식도 그렇고 해서 결국은 수익사업회계와 목적사업회계를 통합해서 공시를 하거나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목적사업회계의 자산해당표와 수익사업회계의 재무상태표가 양식이 많이 틀리다 보면 통합을 하는 것이 어렵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목적사업회계의 수지계산서와 수익사업회계의 손익계산서를 통합하는 것은 양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두 회계를 통합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연말에 수익사업회계와 목적사업회계를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고유목적사업회계도 수익사업회계와 동일하게 복식부규에 의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야만 연결산 시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가 통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회계는 자산해당표나 수지계산서 등을 만들면 되겠지만,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의 경우에는 결국 연말에 가서 수익사업회계와 통합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익사업회계와 목적사업회계가 동일한 기준에, 즉 기준을 가지고 작성을 해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행하는 비영리 단체의 경우, 비영리 법인의 경우는 수익사업회계와 동일하게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각각 수익사업회계와 각각 만들고 연말에 두 회계를 통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영리 단체가, 즉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영리법인처럼 동일하게 법인세를 내는데, 이러한 비영리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100% 가세를 하지 않습니다. 즉, 그 발생한 비영리법인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50%입니다. 50%까지는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나오는 개정 과목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겁니다. 즉 비영리 법인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50%까지 사회복지법인은 100%입니다. 일반 법인은 50%입니다. 50%까지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면받은 이익은 우리 고유목적 사업에 써야겠죠.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가산세 규정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강의로서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